인지과학은 인간, 동물, 그리고 컴퓨터의 지능적 행동을 탐구하는 매혹적인 학문입니다. 이 분야는 단순히 지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통제를 위한 명상과 같은 심리적 실천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정신적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이들이 되찾고자 하는 내적 평화를 찾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사회 문제와 개인의 스트레스가 서로 얽혀 발생한 결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신적 혼란의 증상은 다양하고 불안, 산만함, 깊은 사색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격탄을 날리며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혼란은 과연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는 일종의 건강한 문제 상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뇌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중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인드풀니스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휴식, 즉 정지의 힘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를 잠시 멈추고 자연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켜 자아 중심적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수많은 복잡한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와 포도당 수치, 신경전달물질 조절 등이 그 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러한 내부 환경을 인식하게 해주며 우리 몸의 지능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는 결국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두통과 같은 작은 신호를 간과하게 되면 이는 다른 신체적 증상으로 발전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신체 신호에 더 민감하여 조기에 의사에게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피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문화적 이유로 남성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건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동기 동안의 두뇌 가소성은 학습과 적응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보 처리 방식이 변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자아를 통합하여 문제에 대해 보다 건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과거의 반응 방식을 되돌아보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신혼란을 초래하는 무수한 문제들 중 하나는 비건강한 자아가 우리의 경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몸과의 연결을 잃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정신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RUBI라는 4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첫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 외의 대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챙김과 같은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현재에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불안 증상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후 불안 수준이 낮아지고
치료 중단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것은 마음 챙김이 제공하는 중요한 이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신체 신호를 더 잘 인식하고 인지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통찰력은 특정 문제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을 제공하여 해결책을 찾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는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이후 개인의 창의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 후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마음 챙김을 통합하는 것은 학생들이 높은 불안과 정신 건강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마음챙김 교육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방해 요소로 인해 영상 상태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는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존재이지만 자아의 생각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자아의 힘을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이게 됩니다. 영상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불안이나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주의력을 조작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술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자아의 문제를 줄여주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연민과 창의성이 생겨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과의 더 깊은 연결을 느끼게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끌게 됩니다.